세계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혹시 앵커님은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키우던 물고기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나서 묻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친밀감이 강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충격이 훨씬 더 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사람보다는 훨씬 짧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이른바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이 여성은 10년 가까이 키우던 반려견 윌리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7월 달리던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Truly, just like my entire heart's been ripped out of my chest. You can't replace 10 years of memories. 애리조나에 사는 이 70대 여성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뒤 심장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My heart is heavy. I wake up at night. I see it. 심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증상인데요. 반려동물과의 이별 등 깊은 슬픔을 느끼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20%가 넘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잖아요.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이별하는 대신 복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케이티 라이저 씨는 지난해 여름 교통사고로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습니다. Her tail was moving 100 miles an hour. Everything is the same about her. The coloring, her eyes, her little button nose. 복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죽은 반려견의 피부 세포를 모아서 배양한 후 난자에 이식을 하고요. 이후 대리모 견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 등을 통해서 복제 개가 탄생합니다. 라이저 씨는 이 복제 개가 겉모습뿐 아니라 행동도 죽은 반려견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She climbed up my shoulder and laid across my back. 새로운 반려동물 산업이 등장한 셈인데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개를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네. 약 5,600만 원 정도가 넘는데요. 네. 절대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하지만 이 6개월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할 만큼 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If you love your dog that much and if your dog meant that much to you, it's definitely worth it. 중국에서도 동물 복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십 편의 중국 영화와 TV에 출연해서 인기 스타가 된 주스도 복제가 됐습니다. 주인인 허쥔 씨가 이 주스가 죽은 후에도 스타로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这个也是一个有社会影响力的一个 IP 本身它是所以我们是想把它的外形能够延续下去。 중국의 경우 복제 개 서비스의 가격은 약간 더 높은데요. 38만 위안, 6,2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반려견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거 인간의 욕심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선뜻 또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죠. 네. 이 동물 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또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혹은 또 난자 채취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가 희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주스를 복제한 회사가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 신호진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동맥경화가 있는 개를 복제하면서 동맥경화 증상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신호진이 앞으로 관련 기술을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편집 기술로 복제한 동물에게서 돌연변이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학계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이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상업적 복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다만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초 연구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배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연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을 거쳐서 쌍둥이 여아를 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허젠쿠이 교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의 수정란을 편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feel proudest because the Mark thought he lost the hope for the life. But when the baby was born and with this protection, 훌륭한 과학의 진보이지만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인간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한 이번 연구에 세계 과학계에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And so the worry is that you cut in places you don't want to cut, inactivating genes that are very important, or maybe changing the expression of genes that could predispose to other problems like cancer. 하지만 규제 강화로 기존의 연구마저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기술이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전자 편집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국제과학학술지 이 네이처는 올해에도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